안녕하십니까. 월간요선 박희석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미 예상된 그런 일이 올해 또 벌어졌습니다. 바로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에 우리나라가 공동 제안에 불참했다. 그게 소식이 오늘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하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 인권이사회는 23일 현지 시각입니다. 23일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이거를 갖다가 채택을 했습니다. 이거 북한 인권 결의안 2003년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19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재인 정부 치하의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불참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결국에는 불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빠진 거는 2019년, 2020년, 그리고 2021년, 올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언제입니까? 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불참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사이에 북한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계셨다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예상하셨을 겁니다. 우리의 문재인 정부는 절대로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지 참 그것도 신기합니다. 공동 제안 불참에 대해서 외교부 측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자세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입장을 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상황을 고려했다는 겁니까? 김여정이가 대남 협박을 한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은이가 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대남 핵 도발을 할 수가 있는 전술핵 개발을 지시한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아니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순항 미사일 2발을 쐈는데도 그걸 우리 국민에게 알리지 않는 그 사실, 그 상황을 갖다가 고려했다는 겁니까? 대체 무슨 상황을 고려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 인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해야 될,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오히려 전파하고 요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해야 될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공동 제안에 불참할 수가 있냐 그겁니다. 대체 무슨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그냥 무성의한 답변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입니까? 북한 인권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이런 나라 빼고 소위 자유진영 국가들,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 국가들은 인권, 자유, 민주주의 이런 가치에 기반한 동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맹 간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인권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런 체제를 갖다가 포위하고 그들의 체제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추구하는 헌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은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그런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에 불참을 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나라들이 이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때 문재인 정부 치하의 대한민국에서는 다들 북한 인권이란 걸 입에 올리는 거를 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변해봤자 이미 그간에 그들이 보여온 행태가 그 사실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그 내용을 보면은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인권 유린 이런 게 우려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국군포로가 과연 어느 나라의 군인입니까? 국군입니다. 우리 군인입니다. 우리 군인 언제적 우리 국군입니까? 6.25 때 북한 인민군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힌 우리 군인들, 그 우리 군인들이 지금 북한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미 그들은 이제 고령이 됐으니까 나이가 어려도 이제 거의 90 가까이 다 되셨을 테니까 그분들은 이제 생존한 분들이 별로 안 계시겠지만 북한의 어떤 열악한 환경을 갖다가 감안하면, 그리고 북한 독재 정권이 그들을 갖다가 그 중에서도 또 열악한 곳으로
몰아넣고 얼마나 많은 인권 유린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모질게 대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은 이 국군 포로 생존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이런 것들을 우려한다 이런 것입니다. 인권 결의안의 내용이. 그때 6.25 때 북한군 중공군의 포로로 잡힌 우리 국군이 한 2만 명, 1만 8천 명 내지는 2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적 행위를 하다가 반정부, 반국가적 행위를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혹시 월북을 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그 젊은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나라를 지키겠다고 전장에 나갔다가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우리 정부, 이건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조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좀 그렇습니다. 저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관심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관심을 그 누구보다도 관심을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이걸 갖다 북한에다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가 오히려 이를 주도하고 이를 공동 제안하자 이런 제안에도 그걸 거절하고 불참을 했다 그 얘기가 됩니다. 대체 이 사람들, 문재인 정부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고려하고 뭘 우려해서 그 공동 제안에 불참했냐 그겁니다. 이 국군 포로들에 대한 인권 탄압 이걸 우려한다는 내용의 인권 결의안 여기에 정작 그 국군 포로의 조국인 대한민국 법적으로 그들을 가장 보호해야 될 대한민국 정부 그들을 무사히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불참했다. 공동 제안에 불참했다. 그 이유 아마 다들 짐작하실 겁니다. 북한 눈치 보기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 봄이 온 적도 없는데 한반도에 봄이 다시 온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하겠습니까? 봄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이런 허황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부에도 아마 여러분은 다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아직도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사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말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핵화 문제와 국군 포로 송환, 국군 포로에 대한 인권 유린 이거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무관한 사안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제3조에 따라서 북한 주민 2,500만 명은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다만 반국가단체 북한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영토 북반부를 갖다가 불법 점유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주민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우리 정부를 참칭하면서 우리의 실효적 통치권이 미치지 않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들에 대한 어떤 보호, 국민에 대한 권리 이런 걸 지켜주지 못하고 그럴 뿐입니다. 그러면 그럴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의무, 정부의 역할 등을 감안했을 때 우리는 최소한 국제사회에 그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무관심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들을 북한의 독재 정권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노력해야 됩니다.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위한 활동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 우리 정부의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활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유럽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순간에도 북한 2,500만 주민들 또 그 중에서는 6.25 때 국군 포로가 된 우리 군인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이게 과연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층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문재인 보유국입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 실태를 한번 보면 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북한 인권법이 제정됨으로써 북한 인권재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당이 이사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느냐, 북한 인권 보고서를 갖다가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서 매년 발간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에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발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들 입으로는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 앞에만 서면, 김정은 앞에만 서면 그 인권은 어떻게 쏙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체 어떤 사고방식에서 비롯됐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자칭 인권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비판 지적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힘조차 없습니다. 과연 이 정권에 개선의 여지가 있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심지어는 이 북한 눈치 보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문재인 지지층도 그걸 믿지 않는다, 이걸 싫어한다, 그런 정황을 갖다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국정수행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면 과거에는 남북관계를 그러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국정수행 지지율 잘한다고 하는 게 소수이지 않습니까? 그 소수, 불과 한 30%대 그 소수 중에서도 남북관계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예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따져보면 남북관계를 문재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층 안에서도 극소수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이제 문재인 지지층조차도 문재인이 얘기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의 봄, 북한 비핵화, 이런 걸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은 지금껏 그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왜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왜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핵을 개발하고 그렇게 핵무장을 강조하고 전술핵을 개발하라고 지시하고,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가 북한의 눈치를 도대체 뭘 봐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다는데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대체 뭐냐, 그겁니다. 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할 시간 솔직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이 집에 갈 시간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사실을 문재인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라도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런 실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또 보여주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대안에 불참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이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면서 상당히 좀 허탈합니다.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